아유, 아유, 너무나 덥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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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 사진이신 거예요? 아, 두 분 사장님이. 어. 충무로는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한국 영화계 그만큼 옛날에 이제 많은 영화사들,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는 영화사들은 거의 다 충무로 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시작할 때쯤 되면서부터 충무로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고 강남으로 영화사들이 이제 조금씩 이주를 시작했었죠.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본인의 분야에서 굉장히 좀 핫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으신 분들. 영화 평론계의 간달프라 그러지? 이동진 평론가님. 전 개인적으로는 동진찡이라고 부르요. 동진찡. 여보세요? 그럼 내가 동진찡! 그러면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동진찡 왜 전화했어요 동진찡. 근데 끝까지 예 무슨 일이냐면요. 뭐 이렇게. 동진찡님은 사실 신문 기자로 출발하신 분.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쓴 기사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영화인들의 좀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찡이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유현준 교수님은 그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신데 현준짱은 많은 건축물들을 또 맡게 되셔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셨고 지금 뭐 만나긴 힘든 분들이죠. 네. 찡은 좀 놀리고 싶은 사람. 짱은 뭐랄까 애정. 놀리기 좋은 캐릭터지. 놀리기 좋은 캐릭터.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아이고 동진찡.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동진찡. 동진찡.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봤죠? 제가 아무리 동진찡 해도 반응이 없으세요. 그거 반응 엄청난 거예요. 그거. 네, 난 엄청 반가워서 그런 건데.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본과지에서 지내고 있어요. 거기 파키아오인가요? 거기? 네네. 파키아오. 파키아오. 파키아오는 건투 선수고. 그 자꾸 네. 그때 다시 파키아오. 실수를. 장 감독이 약간 일방적으로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죠. 아니요. 제가 좋아하고 이의 사랑, 아이의 사랑. 이해 사람. 네. 이해 사람. 저는 박봉건 쓰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쓸별잡하면서 박봉건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 당시 약간 그 영화가 대중영화의 혁신적인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좀 그때니까 좀 가능. 제가 항준찡 나는- 한번 못해도 이런 건 해요. 나는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칭찬 들었어. 무슨 소리야? 평론가님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아이고, 올렸습니다. 아이고 현준찡.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 한국의 가우디.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알쓸별잡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한 1년 정도 잠깐 다녔던 학교에 동창회 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네. 야, 그때 그 친구들 진짜 짧게 만났지만 참 맞아. 좋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네, 저는 건축가 유현준이고요. 유튜브로는 셜록 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장 감독님은 저희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 네. 품앗이로 또 한 번씩 살다가 제가 건축 유튜브에 나가게 되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집자랑만 하다 왔어요. 저희 부잣집 아니 그런 걸 도련님이었다고. 얘기하라면서요. 근데 그나저나 10만 명 돌파해서 실버 버튼을 받으셨다고. 예, 맞아요. 까마득하시겠어요. 원래 겸상을 하면 겸상을 하면 안 되는데 세 자리 숫자는 두 자리 숫자랑 같이 그러니까. 겸상하지 말라. 아니 몇만이에요? 거기 셜록 128만. 구독자가? 네. 팔짱 끼고 말하는 거 봐요. 무만 방지하기가.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겸상하면 안 된다고. 자기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엄청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평론가님 몇 만이에요? 지금 한 60만 정도. 60만? 돼요. 반절. 난 생각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진행할까요? 아니 훨씬 잘할 거야. 난 의심치 않아. 아니요. 자. 나 왜 이렇게 까불지? 제가 이제 또 아이스를 우리가 별잡을 같이 그렇죠. 별잡이 같이 했죠.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 여기가 충무로잖아요. 여기 충무로. 네.
이현주 교수님 혹시 충무로에 대한 추억이? 또 일단은 저는 대한극장에 우리 영화 보러 오는 거. 그다음에 저는 건축가니까 네. 이렇게 모형 같은 거 만들면 사진 찍거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사진을 인화하러 주로 충무로에 많이 왔었어요. 아 여기 많죠. 여기 뒤쪽에 인쇄소 이런 거 많고 현상 이런 것도 엄청 많고 그래요. 실크 스크린 하고 뭐 이런 거 하러 왔었거든요. 저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명보 왔던 네.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영화를 봤었지? 명보극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미녀 연예인하고 대학교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거기서 누구지? 그분이 신입생 때 진짜 지금은 뭐 최고의 탑인데 이니셜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 S S. 오, 탑이라니까요? 손예진? 손. 성훈이. 근데 그 성훈이 씨와 송은이 씨랑 둘이만 보러 갔다고요? 응. 무슨 딱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 약간 성훈이 씨는 저한테 어떤 거였냐면 시쭈 같은 어떤? 시쭈. 귀여운 강아지. 아 시추. 응. 그 영화표는 선배님이 내신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은 마음에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쪽에서 까서 편독한지. 아니 그렇게 해줘. 뭐. 평론가님은 여기 충무로 극장에 대한 추억 같은 게 또 뭐? 첫 사무실을 여기 충무로에 얻었어요. 이준익 감독 때문에. 이준익 감독님 사무실이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한영 빌딩. 네. 저희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계시구나. 그분이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뭐 이동 씨 요즘 뭐 해요? 뭐 좀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사실 직장을 그만둬서 뭐 좀 이렇게 약간 상담하듯이 내 아래층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글로 와. 그럼 공짜로 거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셨으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문화 인사드리죠. 근데 공짜로 해주면 그거는 부모지. 뭐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억밖에 없는. 네. 영화관이 많아가지고 충무로가 이렇게 유명. 근데 여기가 사실은 옛날에 여기 그 회원동 이쪽이 원래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이게 여기에 경성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동 저쪽에 적산 가옥들도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일본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던 명동 쪽에 살았어요.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전쟁 끝나고 정착했을 때 음. 문화예술계의 사람들이 이 충무로 명동 쪽에 살았고 원래는 명동 쪽이 더 이 영화인들이 모였는데 그쪽이 점점 더 비싸지고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비슷하게 해서 충무로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뭐 촬영소, 스튜디오 같은 데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충무로가 중심지가 됐는데 지금은 뭐 여기 영화사가 거의 없죠. 네. 지금은 어디예요? 그러면 영화인들이 많이 모인다가? 지금은 오히려 합정에도 좀 있고 강남에도 좀 있고 뭐 지금 딱히 뭐 어디가 없는 것 서쪽에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응.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영화 좀 아는 것 같네요. 아니 평론해도 되겠어? 누가 보면 평론가인 줄 알겠어. 제가 처음으로 좀 대학장에 대한 기억이 컸던 게 배너가 아마 배너. 대학장. 저는 여기서 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저는 뭐로 기억하냐면 태권브이를 상영한 데로 기억해요. 대학장에서요? 네. 그때 태권브이를 시멘트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앞에다가 세워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대학장이 또 유명해진 게 백투더퓨처가 대학장에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몇 바퀴 돌았죠. 근데 극장을 놓고 그 네. 앞을 인파가 한 바퀴를 돌아서 차도까지 넘쳤어요. 네. 저는 백투더퓨처 못 봤어 그래서. 다른 극장은 기획에서 못 나왔어. 옛날에는 서울의 경우에 사실상 한계관에서 장기 맞아요, 상영을 맞아요. 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그랬고요. 맞아요. 취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곡도극장이 있었거든요. 곡도극장에서 막 6개월씩 상영했어요. 한 군데서만. 근데 저는 제일 길게 한 극장에 상영한 거라고 기억하는 게 네. 다이하드야. 다이아드 단성사. 아야 다이하드 연영했나? 단성사에서 단성사. 내가 추석 연휴 때 봤는데 그 다음에 구정 때까지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오래 하더라고. 그거. 왜냐면 그게 계속 볼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줄을 섰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쓴 적이 있어요. 무슨 영화인데? 람보 같은 람보 영화. 2. 람보 2. 람보 2. 고1 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티셔츠를 준다 그랬어. 네, 맞아. 선착순 200명인데. 맞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맞아. 어. 저희 반에도 그 바다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 그날 또. 새벽 4시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 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00명 안에 못 들었어요. 새벽 4시에 갔는데? 몇 시에 왔냐고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밤 12시에 왔죠. 요즘 오픈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관객의 한 3분의 1은 다 자고 있어. 왜냐면 그 전날 와서 있어. 그렇지. 다 티셔츠 쪼가리 안고 전부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시장에 갔더니 이제 람보 티셔츠가 팔아요? 아 그때도 되파리가 있었어요? 아니지. 아니. 그 막 복제로 해가지고. 판다고. 네, 아, 네, 네. 네. 플래툰은 또 이 군번줄을 준다고 했어요. 선착순 밴드. 신문이죠. 무조건 신문. 네. 신문 광고. 신문 광고에 이렇게 밑에 있어요. 뭐 네. 당일 선착순 조조 200명 티셔츠 증정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절찬 상영 중 전미 흥행 1위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극장 상영관이나 그리고 뭐 그 옆에 가끔 이런 이벤트들이 적혀 있고 그러죠. 저는 그 광고를 오렸어요. 흑백 신문을 오려서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붙이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다른 절길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유일한 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고 극장에 영화 보러 극장 가는 가는 거. 맞아요. 극장 가는 거밖에 없었어. 저는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3월 말에 실력고사라는 걸 치고서 네. 학교에서 단체로 다 크로스 인카운트를 보러 가고 크로스 인컵. 좋은 영화를. 네. 아. 그리고 4월 달에 중간고사가 딱 끝나니까 레이더스를 보러 간 거예요. 레이더스. 나 괜찮은 걸 봤네. 그러니까 그 두 편의 영화를 보고서 영화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시험 끝나면 극장을 가는 걸로 딱 잡혔어요. 저 클로스 인카운터를 보러 갔다는 게 선생님이 영화를 그래서 좀 아시는. 맞아. 이게 SF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 근데 이게 아주 대중적인 영화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근데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극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 멀티플렉스니까 어디서 봤는지에 대한 게 연결이 안 되는데 맞아. 그 장소성하고 그 영화하고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되고 서울극장이 멀티플렉스의 전 단계로 바뀌고 그러다가 97년도쯤 96년도쯤에 강변 CGV 만든 게 멀티플렉스의 시효거든요. 아 그래요? CGV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갑자기. 그거 맞추고 아는 사람 싶다. 거의 없어. 제일 이게 알기 어려워요. 원래 CJ는 제일 재단 아니에요? 맞아요. 그 GV는 뭘까요? G? 네. 힌트. 회사 이름이에요. 두 분도 아시는 영화 회사 이름이에요. K. 홍콩. 홍콩 네. 골드. 그렇죠. 골든하베스트. 그렇지. 골든 하베스트의 아. G이고요. V는 뭔지 아세요? 이건 난 모르고 호주의 회사인데 영화 회사 빌리지 로드쇼라는 회사. 아세요? 그럼요. 이렇게 V자로 된 네네, 녹색으로 맞아요, 된 맞아요. 거죠. CJ, 골든 하베스트, 빌리지 로드쇼 세 개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 회사예요. 거예요. 원래. 와. 네, 그러다가 전부 다 인수해서 한 개 CGV거든요. 오 이건 재밌다. 와. 아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 하나로 내가 막 이렇게 막 아, 이런 역시 거였어? 지식인. 역시 토크가 이렇게 지식인. 쉬운 거였어? 자, 오늘의 주제는 영화 속의 집입니다. 영화 속의 집. 네. 가장 내가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집들이 있을 수 있죠. 집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특히나 그 아이언맨 집 같은 거 있죠. 말리부 한이 할것 같아. 바로 체험 극과 극 그런 거 있지? 남자와 거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브라마 솔레 자, 그러면 황준이가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 네. 두 집 중에 하나. 집을 고르는 건가 봐요. 네. 매일 도둑이 노리는 나홀로 집의 저택이 있고요. 밑에 누군가 살고 있는 기생충 저택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집에 사실 건지. 질문이 너무 고퀄이야. 여태까지는 진행 막 하더니 막판에 집을 가서 갈수록 두 집 다 좋은 집이죠. 와. 둘 다 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저는 오른쪽 집으로 할래요. 저는 왼쪽. 네. 왼쪽. 왜요? 왜 도둑이 왜? 이거는 도둑이 노리는 이잖아. 어떻게든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케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집 안에서 문 열고 나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 얘는. 기생충 집. 왜 기생? 아니 그 집에 기태 가족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래층에 다른 그 사람이 사람이 있든 있어도. 말든 제 딸의 과외 선생님만 안 구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네. 거 아니에요. 뭐 가끔 올라와서 케이크 좀 먹는다고 뭐. 그냥 딱 봤을 때 집의 구조로만 보면 오른쪽이 더 부잣집이에요. 네, 그래요? 기생충 집이. 왜냐하면 왼쪽 집은 찾길에서 1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은 보이는 장면이 길 건너편 측 딴 집이 보이거든.
그러면은 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버번에 저런 부자 동네는 서로 경쟁을 엄청 해요. 왜냐면 다 비슷하게 잔디밭에 2층짜리 집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집 잔디밭이 제일 예쁜 거 갖고 경쟁하고 누구 잔디 깎는 기계가 좋은지 경쟁하고 누구 바베큐 그릴이 더 좋은지 경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집이고 오른쪽 집은 상상해 보시면 저 축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리막으로 돼 있으니까 저 마당에서는 앞이 턱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망도 좋고 프라이버시도 좋고 시큐리티도 좋고. 평수도 오른쪽이 훨씬 기생. 평수는 실내 면적은 왼쪽 집이 더 클 거예요 아마. 뭐 다락방까지 다 하고. 뭐 그건 이러면은. 나홀로 집에가 더. 네. 근데 미국 집 대저택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네. 방 39개, 뭐 이해가 안 화장실이 돼. 10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집에 나는 그게 사는 이해가 안 거예요? 돼요. 뭐 숨바꼭질 하려고 집 지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뭐 서브렌트 하려고 그러는 근데 건가? 그걸 왜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뭘 물어봐도 다 알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집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기의 재산을 그 킵해놓는 파킹해놓는 용도가 커요. 미국 사람들은 이 집을 사잖아요. 네. 내가 돈을 계속 많이 벌어. 네. 근데 이 집이 만약에 뭐 500만 불짜리 집이었어요. 500만 불짜리 집을 팔면은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600만 불짜리 집을 사. 그러면은 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큰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 재산을 파킹해 놓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NBA 농구 선수들이 돈이 많잖아. 네. 근데 그분들이 파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비싼 집. 비싼 집을 한 집이 아니고 여기저기다가 하나씩 사. 그리고 그 집에다가 셰프를 하나씩 앉혀놔. 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도 않아. 그리고 있는지도 잊어먹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재산이 그냥 새는 그런 거지. 집들은 재난. 그냥 놔두기만 해도 관리비하고 막 예. 이런 거 막 나가잖아.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 서로 자제하기로. 네. 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트루먼 쇼 마을에 있는 집이에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김씨 표류기 무인도. 밤섬. 야, 저는 왼쪽이에요. 저도 왼쪽. 네. 이거 다 지켜봐.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지켜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너무 중요해. 아 그렇지. 모르면 상관없지. 그리고 모르는 채로 죽어요. 마지막에 알아요. 그것도 내가- 굉장히 내가 중요해. 얘기했잖아 천재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지. 어? 그럼 그거지.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에 그 수치심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지.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그럴 안 돼. 그것도 안 돼. 네, 모르는 걸로? 그래도 이거. 지금 들었잖아, 내가.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프라이버시, 저 인간한테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기본이죠, 같아요. 기본. 그리고 솔직히 김시표류기에서 정재훈 씨가 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짜장면도 먹고. 낭만적이야, 내가 볼 때는. 낭만적으로 나왔어. 네. 자, 그러면 평론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몰라. 아 그럼 전 저거예요. 아까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기생충도 저 마찬가지거든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전혀 모르면 저... 그렇지, 모르면 상관없어. 교수님은? 전 그래도 어. 밤섬. 네. 섬 하나의 오너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 저도 사실 그 수렵, 철렵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최소한의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불도 피우고 사냥 도구들도 만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밤섬은 좀 그쵸. 곤란하지 그쵸. 않아요? 통영이나 목포 앞바다에 뭐 아무도 모르는 섬 하나. 그런 거랑은 완전히 그러면 좋지. 다르잖아요. 아니 아니, 오히려 그런 거 싫어. 난 그거 싫어. 왜요? 나도 왜요? 싫어. 왜요? 나도 싫어. 그럼 근데 이제 밤섬이 좋은 이유는 네. 서울 야경을 쫙 볼 수 있고.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되게 평생 괜찮을 것 밤섬에 같아요. 살아야 돼. 오히려 좀 안도하게 되죠. 내가 이 어두움의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저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은이라도 있어야 돼. 은이야. 라도? 은이라도요? 은이가 있어야 돼요. 은이만큼은. 은이가 있어야 돼. 은이가 있어야 돼요. 어디든 상관없어. 네. 아니 저는 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는 어떻게 남은 거를 살아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뭘로 해야 할까? 그래서 한 3편. 태권밖에 안 생각하고 3편 정도면 진짜 직업적으로 바랄 나이가 없겠다. 뭐,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난 궁금해.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음. 제가 남은 기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갈등과 문제가 많은 사회를 하드웨어 공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는 사람 같은. 어우, 야, 맞아. 그거 멋있는데. 네. 그 약간 역발상 같은 거네요.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네. 뭐 변해야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네. 뭐 이렇게 되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하드웨어를 다르게 네. 해놓으면은 관계성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행히 이제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이해해주는 건축주들이 많이 생기는 쪽이어서 그럼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유명해지셨어 그래요. 네. 그치. 그 안셀신자 덕분인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좀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건축을 하는 거죠. 아유 굉장한 아, 일, 굉장한 일이네요. 그건 무슨데? 내가 너무 그 앞에 3편이라는 게 좀 조금 있어. 이거는 내가 다시 나랑 눕기를 따자. 뭐 욕만 해가지고 두 분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럴싸하게 날 생각해놓으니까. 표정은 따뜻해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 아니 저는 제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항상 삶에서 이렇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부대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느낌.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경력의 끝이나 일의 끝 이런 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좀 약간 뒷모습을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하시는 얘기가 일은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위만 쫓으려면 천천히 그냥 사그라들 수는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무슨 뭐 무슨 포도 아가씨 축제 이런 데 가서 내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네, 알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축제 같은 거 한번 사전에 영상 만들잖아요. 그것도 평점 내기고 한점 그런 생각 자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아주 섣불리 예상을 해보자면 언젠가 이동진 감독의 영화는 나온다. 아, 기대.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평자가 아니고 내가 창작자로서 나는 무엇을 하나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평론은 창작이에요. 네. 평론 자체가 창작이에요. 창작 문화가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나온다. 그때는 내가 철저하게 씹어줄 듯다. 어때요? 네. 일마적 반전.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예명으로 하세요. 예명. 저는 창작에 대한 굶주림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것도 창작이라고 생각하기도 그렇죠. 하고 창작이잖아요. 평론도 일종의 영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덩케르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치면 저는 그냥 내가 본 영화를 가지고 또 다른 덩케르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다시 만드는 사람, 영화를 다시 말하는 사람이 평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계속 평론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안경 사업을 해보는 거.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가요? 오랜만에 저희 즐거웠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여기는 곧 100만이 넘겠구나. 난 그게 아직 이제 10만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감독을 불러야 되니까 너무 제한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사장 감독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재밌었고요. 네, 사실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서 만난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서 1년 뒤에 또 이렇게 만나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진짜 갑자기 전화해서 돈만 빌려달라고 하자. 그런 건 보통 문자로 하지 않나요? 그래요? 계좌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